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은 1945년 11월 23일 한국했습니다. 사진 뒤편에 꽃다발을 목에 건 백범, 김구가 서 있고요. 왼쪽에는 조항구와 김규식이 보입니다. 백범의 오른쪽에는 감회를 주체하기 어려운 듯 오른손을 들어서 눈물을 훔치는 이시영 씨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뒤에 한참 뒤에서야 가까스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임시정부 사람들은 중국 상하이 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백범 앞 소년이 바로 이종찬 원장입니다. 저희 지금 동그라미 있죠? 네. 백범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며 해방을 축하했던 어린 자부심이 이 표정에서 배어 나옵니다. 지난 2015년 동아일보는 매주 토요일 이종찬의 회고록 동경을 지면에 연재했었습니다. 우리 조수진 기자가 당시 이 작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은 우리 현대사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종찬 회고록 작업을 하면서 우리 조 의원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종찬 원장의 아버지는 이규학 선생님이고요. 이규학의 아버지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회영 선생님 땅이 지금 명동, 우리로 지금 명동에 있는 모든 땅들이 이회영 땅이라고 해요. 만약 독립운동 안 하셨으면 그 땅 지금 다 이종찬 원장 땅이었겠네요. 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 아시죠? 네, 이항복의 10대 손이었고,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은 이회영 선생의 동생입니다. 명문가 자제 우당은 1910년 경술 국치 직후에 명동 등의 전담을 모두 팔아서 당시 서울역 건립기금 절반 정도의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당은 40여 명의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신흥무관학교의 학교가 전신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대승을 이끌어낸 이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당은 일제의 혹독한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첫 행보를 한 것은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종찬 원장의 할아버지입니다. 직계. 그리고 우당과 그 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소개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요구되는 도덕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찬 원장의 아들과 초등학교 중마고입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친구의 아버지로서 이종찬을 만났고, 이종찬 원장은 그때부터 변함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 중진 국회의원을 우리 시대의 원로 이종찬 전 정보원장을 지금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이제 연로하셨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수진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를 쫙 한 번 더 쳐주세요. 우리 박정진 선생이 너무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인공은 조수진 씨지 이종찬이 아닙니다. 여기 조수진 의원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양천이 메카죠. 정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여러분께서 다 당선시켜 줘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건강해집니다.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께서 다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절 보고 오늘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책무가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조수진 의원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그분을 관찰해 왔어요. 근데 특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름이 아주 좋아요. 이름이 수진. 내 딸이 이름이 똑같거든요. 수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내 외손자가 결혼을 한다고 색시를 데려왔는데 이름을 물어봤더니 저 이수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딸, 손주 며느리 그리고 이 조수진 의원이 계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께서 전부 일치된 마음으로 지난 3월에 당선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됐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되긴 됐어요. 50%만. 행정부만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입법부 요소야됩니다. 지난번 예산국회 여러분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예산안을 반쪽만 통과시켜줬어요. 반쪽만. 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사법부, 지금 대법관 대부분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 지금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정권 교체 안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아직 멀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면은 정부의 산하단체가 다 장이 바뀌어져야 될 텐데 지금 산하단체 장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KBS 사장 문재인 사람입니다. MBC 사장 문재인 사람입니다. YTN 사장 문재인 사람입니다. 무슨 정권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년 4월에 있는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아니면 반쪽으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정권 교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있는 총선거에서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당선시켜 줘야 완전한 정권 교체가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아주 염치가 없는 분입니다. 예? 그만두기 직전에 돈 잘 버는 마사 회장까지 사그리 바꿨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다 넣었어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으로 다 넣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직에 사람들을 뽑을 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을 청와대에 있던 수족을 마사회 제일 잘 번다는 마사회 회장시키면서 그게 균등했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권 교체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봐왔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어렸을 때부터 정의로웠고 공정했고 아주 정의로운 아주 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화를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화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끈질긴 노력의 본인입니다. 보세요. 8번 사법시험을 봤어요. 8번. 여러 번 떨어졌어요. 9번 만에 당선됐어요.
끈질긴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서 옳다 그러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고 이분이야말로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아주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또 법치주의가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일생을 통해서 투쟁해서 대통령 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만에 대통령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너무나 이 나라가 부패 아주 소굴이 됐어요. 이제는 구하려면 구하지 못한 상황까지 됐어요. 이럴 때 구원을 할 사람이 누구냐? 국민이 골라봤어요. 윤석열이란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불러낸 겁니다. 불러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도 한 번도 검찰총장 되면서 인사하러 올 때 대통령 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 했어요. 그래서 검찰을 하면서도 한 번도 위에서 지령 내려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구겨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야말로 국민이 잘 살펴서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당선시켰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지금 여소야대가 돼버려서 지금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검수완박, 검찰권을 완전히 수사권을 다 뺏어갔어요. 이걸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게 됐어요. 대공수사, 간첩이 우글우글하지만은 대공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법을 고쳐야죠. 그러자면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정무장관을 했어요. 그때도 1로 3김 여소야대가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만 당선됐지 김대중 당, 김영삼 당, 김종필 당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정무장관을 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야당은 지금 야당과 틀려요. 그땐 대화가 됐습니다. 제가 밤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법이 정부에서 필요합니다. 이러이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제 말씀대로 그거 이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가 오해를 했구나. 협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다 풀었지. 지금처럼 발목 잡고 욕하고 음모 꾸미고 심지어 국회의사당 내에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만화를 갖다 붙이는 이런 국회는 아니었습니다. 다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야당 당수지만 한 번도 발목 잡질 않았어요. 충분히 가서 설명하면 다 납득을 했었어요. 역시 대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야당은 이게 뭡니까?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게
국회의원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바람으로 선거를 치러서 전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후보가 될 사람들 많이 왔다 갔는데 이분들 다 당선시켜 줘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대단히 막중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 이것밖에 없고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두가 그분을 도와야 그 역사적 책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5년간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한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시민단체라는 게 뭐예요? 시민단체. 시민도 없는 시민단체예요. 시민이 한 사람도 없이 월급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저희들끼리 만들었어요. 단체를 만들었어. 근데 정부에서 거기다 대고 다 돈을 줘. 그게 뭐냐? 전부 주사파야. 전부 문재인 사람들이야. 공짜로 우리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마 나간 줄 아세요? 지난 5년 동안 30조가 나갔습니다. 30조. 응? 지난해 정권 교체 때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얼마가 나간 줄 아세요? 5조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세금 5조 원이 문재인이가 시킨 사람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다 나갔어요. 그 사람들 전부 윤석열이 잘못되길 바라는 방송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무슨 정권 교체를 합니까? 이렇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일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정권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망가뜨린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지금 벌써 2년 반 동안 여소야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선돼서 적어도 과반수가 넘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조수진 의원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조수진 의원은 물론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오늘 찬조 나오신 분들 다 여러분께서 당선시켜 줘야 전국이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제 갈 길로 간다 이겁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드론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드론 알죠? 북한이 보낸 드론입니다. 무인비행기예요. 무인비행기. 그런데 이 드론이 오늘날 갑자기 간 거 아닙니다. 2014년에 한 번 왔고 2017년에도 한 번 왔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이라는 곳이 북한이라는 이런 집단이 언젠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드론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 2017년부터 지금 5년 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찬양하고 백두산에서 손만 들면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평화가 공짜로 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론 다녔어요. 이제 대책을 세워요. 그러면서 염치도 없는지 민주당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왜 국방장관이 드론을 잡지 못했느냐 이러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국방장관이 어떻게 잡아요? 이처럼 지금 국방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5년간 놀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혁을 한다고 그래요. 뭡니까? 노동개혁? 여러분, 여기 노총위원장 하신 분이, 저기 다녀가셨군요. 그때 노총위원장이 지금 노총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노총위원장이 전국에 노동자 전임자라는 게 있어요. 전임이라는 건 뭐냐면 노동조합 운동이나 하지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짜로 월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000명입니다. 3,000명. 노총위원장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이 4억 원이에요. 4억 원. 예? 4억 원만 받는 줄 아세요? 법인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러면 10억 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노총위원장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예? 노조위원장이라는 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 권익을 신장하는 게 아니라 매일 얘기하는 게 뭐냐? 미군 철수해라. 한미 연합 훈련하지 말아라. 정치 문제라고 해서 정치. 이게 무슨 노조예요? 그러니까 노조 개혁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혁 안 하면은 지금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 사람들이 잡아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제들은 전부 재벌 기업에다 다 취직 다 시켰어요.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개혁해야 됩니다. 또 둘째 뭐냐? 연금개혁 해야죠. 사실은 연금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야 오라. 그런데 이걸 하면은 인심 잃을까봐 폭탄을 다음 정권에다 남겨버린 거예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이 많아요.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0.8입니다. 0.8. 일전에 어떤 여자 육군 대위가 5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 아이는 정말 정부에서 정말 대학 갈 때까지 다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처럼 우리는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발목 잡는 야당으로 인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책무,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앞에 계시는 이분들이 전부 원내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되고 더 발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네. 박수. 할 말이 많지만 박수.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네, 아들 친구였던 청년 윤석열을 50년 동안 지켜봤던 우리 시대의 원로 이종천 의원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뜨겁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